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이 역대 최고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계좌 CMA 잔고 규모는 지난 9일 86조 3,232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머니마켓 펀드도 한 달 전보다 6조 원가량 증가했는데요.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전망으로 관망 심리가 커진 데다 주도주 부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는 데 따른 2차 전지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2분기 44만 대를 판매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는데요. 2차 전지가 그간 일시적인 수요 정체 여파로 부진했으나 수출 증가와 테슬라 강세로 회복세에 접어들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젯밤 우리나라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체코 수주가 끝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팀코리아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유럽에서 수주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입찰 예정인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타국의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DXVX가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후기 임상 대조 물질 대비 우월한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해당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대시켜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초대형 제약사 릴리를 비롯한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비가 내리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무역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간밤에 미국 대형 기술주들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요즘 정말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상한가의 신 이용준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힘드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지수도 많이 하락했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지금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계신 하단 QR 찍고 들어오실 그 교육방에서는 이 힘든 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손절 한 종목도 없이 종목들이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투자 원칙하고요. 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총 8개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8개 종목 중에 내일부터 상승 또는 급등이 나올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메모하실 분들은 펜 드시고 메모하시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투자 원칙은 이래요. 시장은 항상 옳다. 지금이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을 맞이하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세계가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주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하락은 하면 하락하는 대로 옳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중들이
포기하고 지칠 때쯤에 또 급등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의 폭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금리 인하 이슈가 조만간에 더 가까워오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는 좋고 반도체 시장인 건 확실하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하락장이 끝나고 바로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시장을 대할 때는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락장을 이기려고 덤볐다가 요새 손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손절하면 상승장에 대응할 수 있는 총알이나 예수금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장은 하락장이 옳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손절하지 않은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종목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괜히 붙어서 싸워서 이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손절하지 않아도 될 가장 좋은 종목들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에서 손절 한 종목도 안 나가고 지금도 잘 대응하고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처음 보신 분 계시니까 잠깐 자기소개하면 저는 서울경제TV 상한가 이용준이고요. 저는 서울경제TV에 지금 신들의 매매 신호하고 또 토요일날 키워드림 하고 있으니까 두 개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특히 제 교육방, 지금 하단 QR 찍고 들어오실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교육방에 계시기 때문에 계실 때만큼은 제 방송은 꼭 챙겨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방은 교육방대로 안내해드리지만 방송에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 계시는데 제 방송 안 보시면 절대 저를 통해서 성장하고 수익 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에 계신 분들만큼은 제 방송 꼭 본방사수하시라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학문적으로 지금 이미 완벽한 준비가 돼 있는 전문가예요.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주식에 대한 해안, 선물과 옵션에 대한 해안까지 갖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거기다가 수익에 대한 검증은 여러분이 들어오실 교육방에서 하시면 되고 방송을 통해서 제 종목을 통해서 그건 검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증이고 지금 제가 상한가 이용 중이라 말씀드린 거는 7월 달에도 이미 HLB라는 종목 상한가가 나왔고요. 6월 달은 세 종목의 상한가가 나왔고 5월 달에도 한 종목의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 신 중에 어떤 신이 가장 좋은 신이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단타의 신으로 한 6개월 정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고 지금도 단타의 신은 기본 베이스인데 신들의 가장 좋은 신은 상한가의 신 이용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할 때 제가 8개 종목 말씀드릴 거예요. 8개 종목. 수익률 종목하고 강세 섹터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에 8개 종목 중에서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2,500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또 많은 전문가님들 계시잖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런 전문가님들 방에서 많이 있으면서 많은 종목을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8개 종목으로 오늘 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한가의 신 이용준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너가 상한가를 얼마나 많이 잡기를 상한가의 신이냐를 말씀드리면 상한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우진엔텍 상한가, 최근 상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달은 우진엔텍 상한가를 잡았고 6월 달은 카티스와 넥스틸, 그리고 미래에셋피전 스펙까지 해서 3개의 상한가가 나왔고요. 7월 달은 지금 중순 정도 지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HLB 상한가가 나오면서 매월 한 개에서 3개 이상의 상한가가 나오는 그 교육방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실 교육방이다 말씀드려요. 한 개에 3개 상한가 작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식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주식을 해도 상따 빼고 상한가 잡으시는 분 많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개, 3개 상한가 굉장히 큰 상한가다 말씀드리고 7월은 이미 상한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7월 과연 몇 개의 상한가까지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목마르신 분들 태어나서 주식하는데 상한가 한 번도 못 잡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번 하시면 분명 이번 달에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상한가가 없었지만 굉장히 잘 대응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VI만 이렇게 5개가 나왔거든요. 지금 목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업일로 나흘 동안 VI가 총 5개 나왔습니다. 7월 15일 날 단타라 드렸던 LIG 넥스원 당일날 공략하고 바로 VI 나왔고요. SY는 종가 베팅으로 바로 VI가 나왔고 이 넥스틸과 에이프릴 바이오는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넥스틸은 강관의 대장은 넥스틸, 시추의 대장은 포스코인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6일 날 이거 히든 종목이었어요. VI가 나왔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제약바이오 하셔야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종목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 많이 하지도 않아요.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이프릴바이오 3개 말씀드린 그중에 한 종목인 에이프릴바이오가 16일 날 히든 종목입니다. VI 갔기 때문에 이번 주 이 하락장에도 손절 한 종목도 없이 정말 강하고 잘 대응하고 있다. 바로 이 QR 찍고 들어오실 그 교육방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17일은 어제 태양금속이라고 해서 제가 개별주도 가끔 하는데 개별주 중에 정치인 테마주 하나 해가지고요. 바로 VI 갖고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다 여러분께 드리는 힌트들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번 주에 강했던 방산, 재건, 포항 원유, 제약바이오, 정치인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2,500개를 다 볼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관심 종목 속에서 그쪽에서 그 보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8개 종목에서 여러분 찾아가시면 이번 주도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히든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저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 본방으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은 주에 2회 또는 3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접점이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 날 실시간 공개 방송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제 했으니까 어제 공개 방송할 때도 동시 시청자 수가 200분이 훨씬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조회수도 1000회, 1200회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전업하시는 분들 중에 또는 직장을 다니시지만 오전에 시간 내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방송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유튜브 공개 방송의 타이틀은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 투자자산운용사 유용준이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수 있다 생각되는 거고요.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진엔텍, 카티스, 넥스틸, HLB 상한가가 이때 나왔기 때문에 공개 방송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간 되신다면 직장 다니신 분들 바쁘신 분들은 공개 방송 못 오신다 하니까 그런 분들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무료 공개 방송 하고 있고요. 저는 오전에 1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후에 10분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전업 투자자분하고 저하고는 접점이 좀 없을 수 있겠지만 본업을 가지면서 재테크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맞는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딱 한 종목만 공략해서 그 종목을 통해서 상한가도 잡고 VI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주식 좀 공부하고 싶고 가장 좋은 종목을 공략하고 싶고 손절없이 대응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업도 하시면서 주식으로 부수익도 가져가시면 너무나도 좋으시겠죠. 이번 주 정말 힘들게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VI가 가는 종목들 많이 또 발굴해내신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이십니다. 또 증권 관련한 자격증 중에서도 A급에 해당하는 투자자산 운용사도 획득하고 계신 A급 전문가 이용준 전문가님이신데요. 이용준 전문가님이 매주 수요일 8시 5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또 기본 강의, 주식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 수 있는 기본 강의도 이메일로 무료로 또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들여오셔서 좋은 자료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하신 종목들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시키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넥스틸 같은 종목이 네.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넥스틸은 제가 히든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상한가도 갔고 오늘 또 올랐어요. 이번 주에 VI도 갔기 때문에 제가 서울경제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반복해서 말씀드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안 갈 수도 있죠.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가는 것들을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있고 여러분 앞에서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제가 히든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내일부터 봐야 될 종목들 다시 한번 제가 골라서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메모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총 8개 종목을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4개 종목 먼저 공개를 할 텐데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포항 원유의 강관의 대장 넥스틸입니다. 6월 8일 날 히든으로 드렸기 때문에 드리고 나서 13일 날 상한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고점까지 하면 28% 정도 수익이 났는데 상한가 고점에서 갭상승을 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최근 들어 이렇게 눌렸어요. 하지만 오늘도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틸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차트 설명드릴 거고요. 삼성전자 약간 고려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가장 비중을 많이 실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연일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빠지게 되면 반대로 말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주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략만 하면 손절이 크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손절은 뭐 마이너스 3% 손절이 아니라 훨씬 큰 금액의 손절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제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정말 날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주, 지난주는 엄청 손절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는 여러분이 주식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이 어려운 시장이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전략이 잽을 날렸던 전략이라면 지금은 가드를 올리고 잘 버티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런 타이밍에서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요. 9% 가까이 올랐고 다시 빠졌지만 오늘도 보시면 엔비디아 6% 넘게 빠졌지만 삼성전자 다시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종목 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삼성전자를 제가 다시 한번 두 종목은 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우진엔텍은 제가 오늘 할 말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우진엔텍은 먼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릴게요. 우진엔텍 지금도 갖고 계시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려요. 물론 제가 5월 달에 말씀드리고 강조를 많이 해서 상한가도 하고 80%가 넘는 수익까지 왔지만 오늘 정확히 말하면 어젯밤에 한수원 체코 원전에 대한 그 수주에 대한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과 나온 다음에 공략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결과 나오기 전에 무조건 5월 매도하고 관망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어제 교육방에서 어제 굉장히 설왕설래 했어요. 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나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용준님 말대로 해가지고 미리 정리하기 아깝다. 별별 말씀이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은 재료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5월 매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 이번이야 잘 돼서 장 초반에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찍어주고 크게 밀리긴 했지만 반대로 안 되면 시작할 때부터 갭하락 점 하한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같은 유행을 머리에 두고 다음에도 이렇게 대응하시면 크게 깡통 찰 수 있기 때문에 우진엔텍 좀 더 설명드리긴 하지만 이건 매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에서 이 많은 종목이 지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강한 종목인데 하락을 하고 있고 고전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양봉이거든요. 그럼 더 갈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좀 늦고 답답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아서.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올라간 종목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진짜로 본다면. 진짜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5% 올랐는데 요거 지금 제 말 듣고 7월 11일 날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저에게 감사하실 거다. 왜냐하면 시장은 연일 빠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빠지게 8%, 10%, 15% 빠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여기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하락장에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헤비급인데 내가 벤턴급인데 잽잽 날려서 덤비려고 하지 마시고 가드 올리시고 잘 버티셔야 좋은 기회 때 저와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말씀드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상승장 나오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락장 소나기 오는데 오늘도 비 엄청나게 왔잖아. 비 이렇게 오는데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 오시면 좀 지각하더라도 쉬었다 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 듣고 특히 제 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려도 항상 반대로 하고 계신 분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거고요. 최소한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제 방송은 본방으로 꼭 사수하시고 제가 말한 거 머릿속에 좀 놔두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먼저 넥스틸 차트 볼 텐데 넥스틸은 뭐 히든 공략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해요. 상한가를 저한테 6월 달에 준 종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5월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되돌림 자리에서 다시 공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략했죠. 공략해서 오늘도 이미 이 구간에서 지금 소폭의 플러스 또는 본전 구간에 있는데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락장에서 초반에는 원전주들의 급등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전산업 상한가 풀리는 그 순간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끝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의 그 갭상승한 조그마한 상승을 먹으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크게 손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오후의 테마는 포항 원유였어요. 포항 원유였고 아쉽게 넥스틸이 오늘은 대장은 되지 못했지만 넥스틸 내일도 더 기대해보자라고 제가 오늘 8개 종목 중에 첫 종목은 넥스틸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료 말씀드리면 일정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7월 달에 시추 장소 결정되고 12월 달에 시추한다. 이거 아시고 계셨지만 종목이 한 달 정도 안 가니까 여러분이 포기하고 손절하고 안 보고 있을 때가 대중이 고개를 돌릴 때가 급등한 자리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에타 대상 아니다. 에타라는 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 타당성 검토인데요. 타당성 검토라면 하면 아무래도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정부에서 에타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오늘 대장은 화성밸브였습니다. 상한가 거의 찍어줬고요. 그다음에 시추는 오늘은 GS 글로벌인데 그래도 넥스트에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종목이 나오면 공략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대응은 계속적으로 교육방에서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간관의 시장은 넥스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오늘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5% 넘게 하락하면서 SK 하이닉스도 엄청 빠졌고요. 삼성전자 엄청 빠졌어요. 하지만 이 장대 양봉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플러스 15%짜리 봉인처럼 보이겠지만 이 0.2%짜리 봉이거든요. 양봉이긴 한데 개파락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다 메꾼 게 오늘 삼성전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종가나 오늘 시가가 삼성전자 이번 주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5일선, 12선 위로 올라와서 끝났고 양봉으로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지수가 엄청 빠지고 있지만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다. 제가 방송 오래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해외 원서를 번역한 책을 보면 상보적 강도란 내용이 있어요. 상보적 강도.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거든요. 상호 보완 쪽으로 강한 종목. 그게 지금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일 상승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상승률이 작기 때문에 테마주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에 테마주 많이 하시다가는 손절로 계좌가 녹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재료는 뉴스는 이거예요. 이게 악재 뉴스, 호재 뉴스인데 이게 지금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폭입니다. 미국은 빨강이 하락이거든요. 엔비디아 6% 빠졌어요. 엔비디아. 보이지도 않네요. 그렇죠? 빨간색 6% 빠졌고 애플은 마이너스 2% 빠졌어요. 네, 그동안 계속적으로 올랐던 섹터가 빠진다는 거는 단기적인 과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트럼프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지만 이런 하락폭에서도 삼성전자 보합에서 끝났다는 거 명심하시고 내일도 상승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변치 않는 거는 목표가입니다. 지금 9만 원 찍고 12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게 대중들의 생각이고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슈는 퀄 테스트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퀄 테스트 일정이 다음 달이거든요. 내달 공개니까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퀄 테스트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보다 느리지만 많이 갈 수 있고 여러분이 비중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빨리 하면 우진엔텍은 이게 음봉 보이시죠? 이게 갭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 우진엔텍이나 원전주들은 지금 그 공략은 우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드릴 거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발표하고 났을 때 교육방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 또는 오늘이라도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재료가 있기 전에는 무조건 올매도 하시고 관망이 맞습니다. 올매도 후 관망. 이번이야 결과가 잘 나와서 갭상승하고 시작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료가 잘 나오던 안 나오던 간에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급락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안 됐다고 하면 점한가로 시작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전주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이 24조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거는 재료 소멸이고 관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방에 말씀드렸던 거는 다시 한번 원전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재료가 나오는 순간 그 재료가 호재든 악재든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기 이상으로 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데 단기적으로 당분간 원전주는 접근 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종목 우진엔텍 1분봉이에요. 보시면 이 짧은 시가갭을 먹으려고 들어가셨다가 잘못 걸리면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어렵고 무섭다는 걸 생각하시고 재료가 시작 끝나면 기대감 소멸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를 생각하시고 그 기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진리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이 약간의 변수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 끝에까지 버텨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지수가 빠질 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요거밖에 없어요.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도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도 좋고 제약바이오 이슈로 좋기 때문에 CD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꾸준히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CDMO 이슈가 있고요. 지금 중국 기업이 폐지되면 그 자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면서 더 큰 매출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더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넥스틸,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더 보자 말씀드릴 거고요. 우진엔텍까지 원전 관련주들은 다 매도하시고 대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어떻게 또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해야 할지 간략하게 다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료가 소멸이 됐으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전문가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이 난다는 거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전략을 다 다르게 짜주시는데요. 그 전략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제가 보니까 교육방에서 LIG 넥스원 방산주인데 네. 이번 주에 단타로 대응해서 그렇죠, 수익이 그렇죠. 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방산주는 중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매주 하루에 한 종목씩 공략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은 LIG 넥스원 공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공략했던 이유하고 앞으로 대응법 공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날은 SY라는 종목 재건주로 공략해서 1박 2일 만에 또 3%에서 7% 수익이 났는데 지금 같은 장에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도 방송에 월, 화, 수, 목 종목 공개해드렸고요. 그 종목들 다 수익 나고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LIG 넥스원 그리고 화요일은 넥스티도 공략했고 넥스트는 단타로 드렸던 것 같고요. SY는 종가 베팅 드렸던 것 같고 수요일 종목은 지금 대응 중에 있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종목 정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을 하신 분들에게 약간 심심할 수 있겠지만 본업을 가지고 대응하신 분들한테는 누구보다도 저하고 잘 맞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0분만 대응하시면 LIG 넥스원도 공략, 넥스틸, SY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타점 공개해 드릴게요. LIG 넥스원은 7월 15일 날 이 장대 양봉에서 공략을 해가지고요. 그날 바로 1차 부여에 갔는데 공략가는 22만 7,500원이었습니다. 공략을 할 때는 저는 여러분들께 공략한 사유를 다 공개를 해드리고요. 뭐 매수만 해라, 매도만 해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공략을 하면 공략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보시면 9시 59분에 22만 7,500원 공략가를 이 눌림자리에 들여가지고요. 공략하자마자 고가 대비 9% 넘는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수익 나는 건 물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략 사유를 제가 바로 그 오후에 1시 16분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도 나서 감사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내용은 하단 QR 찍고 들어올 교육방에서 이렇게 공부까지 시켜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그때 방산주에 대한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관련주도 언급해드렸고 공략 사유는 그때 기억하면 1등주와 2등주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2등주는 현대로템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만 현대로템보다 LIG 넥스원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을 공략을 해서 공략하자마자 VI 가고요. 수익 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이 그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은 교육방에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으로 했던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SY인데요. SY 윗골이 크게 달렸지만 이날 전날 공략해서 그 다음 날 익절했기 때문에
예, VI까지 갔죠. 그래서 종가 베팅은 종가 베팅대로 하고요. 단기 공략은 단기 공략대로 하는데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Y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나기 바로 전 3시 15분경에 보통 종가 베팅 매수가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보시면 3시 16분에 SY 5,100원 매수 확정을 드렸기 때문에 그 본인 일 하시다가 알람 맞추시고 딱 그 시간대만 집중하시고 매수만 된다면 그 다음날 제가 매도가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5,830원까지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5,830원에서 매도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최고점은 모릅니다. 최고점 매도하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략을 하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Y 수익 많이 보신 분은 7% 넘는 수익이 났고요. 기본적으로 뭐 3%에서 7%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한 종목을 통해서 가장 강한 흐름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때는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요. 이렇게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하고 아니면 가장 안전한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기 때문에 하락장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 교육방에서는 두 종목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본업하시면서 또 주식 투자도 하시려면 시간도 없고 또 공부할 시간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엑기스를 쭉쭉 뽑아서 공략 이유와 함께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제와 오늘 양시장 모두 쭉쭉 흘러내렸는데 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그렇죠.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 말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하락이 당분 좀 지속될 수 있는 느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수선들이 다 이탈했거든요. 게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년 7개월 만에 하락폭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지금 지지라인이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길면 다음 주까지 하락폭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강한 종목을 해라. 아니면 굳이 여러 종목을 해서 손절할 필요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게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가 최고점을 돌파할 때 최대의 낙폭이 나왔거든요. 게다가 엔비디아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소나기처럼 강하게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반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좀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선을 깼어요. 오늘 2824거든요. 지금 2900이랑 3100까지 우선 올라갈 자리가 있긴 한데요. 이게 깨졌기 때문에 내일은 또 흐름적으로 하방이죠. 하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이 3중 바닥을 깬 최저점이 나왔거든요. 822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은 더 빠지겠죠. 코스닥 요새 빠지면 2%는 그냥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 종목 중에 코스닥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홀딩하기 쉽지 않을 거다. 게다가 손절이 자주 나가는 장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전략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취하는 전략인데 이번 주는 신규 진입은 될 수 있으면 금지하자. 물론 단기로 저는 LIG 넥손도 하고 종가 베팅 SY도 하지만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스럽다. 하지만 우리가 놀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 시총 상위의 안전한 종목의 비중 확대를 한다면 조금 더 비중을 채우면서 더 저렴한 가격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번 주 대응 전략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할 교육방에서 이번 주 대응 전략은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시총 상위 종목의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향상 조금 느린 호흡도 좋으시고 시총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저랑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거다 생각됩니다.
네, 앞서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은 금지를 하고 가지고 계신 시총 상위 종목들 비중을 확대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또 핫한 테마는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장에서 핫한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포항 원유 테마입니다. 석유공사가 최근 기술평가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첫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로 잠정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추 승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6월 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 제8 광구에 석유가스가 35억에서 140억 배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첫 시추지는 아직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현재 시추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시추 30일 전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정부와 석유공사는 첫 후보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배후 항만과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편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 착수금 성격의 예산 12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포항 원유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 밸브입니다.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25.0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장중에 상승하면서 5.73%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포항 원유 테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련 종목인 화성 밸브부터 지금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화성 밸브 오늘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봐도 될까요? 네,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항 원유 이슈가 굉장히 핫했죠. 한 달, 두 달 전에 핫했는데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또 조용해졌잖아요. 그리고 포항 원유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고 또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또 포항 원유 관련 다 정리했다 이러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시점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잖아요. 7월 달과 12월 달 재료가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하락폭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미수와 신용까지 매수하고 하락장애 겪으신 분들은 또 종목 홀드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또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흐름상 봤을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장은 화성 밸브입니다. 물론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따로 있긴 하지만 시장의 대장은 대장이고 또 시장이 하는 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 밸브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화성 밸브 매수 의견 드린 거고 재료는 다 알고 있는 재료이고요. 물론 예비 타당성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화성 밸브의 이슈 같은 경우는 국내 유리 밸브 제조사로 부각됐다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일정은 나와 있죠. 7월에 시추 장소 선정된 거 이미 발표가 나와 있고요. 12월 달에 첫 시추 작업을 본격 착수하니까 관련주들 있잖아요. 저 뭐 두 달 전에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밸브, 강관, 시추 그리고 마지막은 조선업까지 연결될 것이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에 대한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리가 변했을 뿐이지 변한 건 하나도 없다를 말씀드리고 시추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렸고요. 차트 보면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잘 가는 종목이죠. 상한가 윗꼬리 급등이고요. 이 기간이 여러분이 참을 수 없었던 기간이었을 텐데 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등 29% 급등이 나오면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 이 자리가 전고점인데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까지 갈까요? 이렇게 항상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목표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긴 하신데 물론 제가 대답해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는 신도 모른다. 이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잖아. 제가 얼마까지 갈까요? 제가 대답을 해드리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기준을 잡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화성 밸브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항 원유 테마 이제 다시 봐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셨습니다. 구체적인 진입 시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포항 원유 테마와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다시금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장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히든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는 항상 시추의 대장이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은 저 보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라고 포스코 인터가 제일 강하게 올라갔으면 제일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고 지금 교육반에 계신 분들도 포스코 인터 많이 하시니까. 하지만 시장은 오른 거니까 시장 판단이 오늘 화성밸브 쪽에 갔으니까 화성밸브 갔지만 포스코 인터도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요. 우선 일정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때 이제 6월 21일 날 전략회의예요. 이게 하면 지금 한 달이 안 됐을 때 한 20일 정도 전에 한 건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핫했죠. 그때 스타로 나왔던 게 GS 글로벌이 스타로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S 글로벌도 있고 SK ENS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시장은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신규로 주목받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핫했지만 실제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 보겠다 말씀드렸는데 세 종목 GS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 한번 보면 똑같이 급등했다가 이렇게 눌려 있다가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요. 양봉폭이 크진 않아요. 5%에서 약 7% 사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하튼간 지지 라인은 지켜주었고요.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반등이 나와줬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추 관련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내일도 상승 나올 거라 보고 있다. 물론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흐름에 맞춰서 같이 보겠다 말씀드릴 거고요. 포스코 인터랑 시추 관련주인 화성밸브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제가 같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던 오늘을 기점으로 추후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내일 또 상승 유력할 것 같다라고 보셨으니까요. 구체적인 진입 시점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용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계측 장비용 피팅 밸브 제조기업인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동해의 대왕굴의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중동 지역의 국영 석유 기업의 벤더로 등록된 한선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오늘 장에서 3.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한선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전문가님, 한선 엔지니어링 이전에 전체 공개로 그렇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올라갔네요. 결국은 올라갔죠. 그래서 앵커님도 잘 찍어주셨는데 제가 전체 공개로 하는 종목들 몇 개 있어요. 특히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드린 종목 한 종목씩 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이 바로 한 달 전에 그 너튜브 전체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모든 분들께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수천 분께 드렸던 종목인데 종목이 아쉽게도 말씀드리고 간혹 가다 안 가는 경우 나와요. 제가 모두 간다 이렇게 가는 것만 또 말씀드린 전문가도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저는 거짓말을 못하고 진실한 전문가인데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전체 공개로 드린 종목 중에 유일하게 안 간 몇 개 종목 중에 한 개가 한선 엔지니어링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수익 구간을 쥐고 있고요.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이용준이 픽한 종목은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내일 더 갈 수 있겠지만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일정은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추지가 낙점된 이후에 그 다음에 시추 공사까지도 일정상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겠지만 한선 엔지니어링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지난달에 전체 공개로 드렸을 때 바로 가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 너무 죄송스럽고 아쉽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는 종목만 찍어서 여러분께 교육방에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 지난달이니까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하고 제가 2차 매수까지 했으니까 지금 딱 이 중간값이었는데요. 너무 멋지게 지금 다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고 수익 구간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라도 아마 내일이면 추가 상승 나오면
충분히 멋지게 수익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저 또한 아쉬움이 있었던 게 그때 공략을 하고 바로 올라갔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시장은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결국에 좋은 종목은 또 가야 될 종목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종목이고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이거 갖고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내일 같이 제가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은 결국에는 상승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실 히든 종목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트럼프 관련 수혜주 네. 찾기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련해서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처음부터까지 지금 그 포항 원유주를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까 해요. 물론 여러 종목들 관련주로 풀어놓고 그중에 급등 나온 종목들 돌아가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 이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11월에 대선이고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지지율로 보면 현격하게 트럼프가 지금 압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가 이미 트럼프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가한다 이런 소식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일정을 한번 찍어드릴게요. 27일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날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가한다고 현재로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일까지는 재료는 살아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재료보다는 비트코인 시세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기술 투자를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시세만 포털 사이트에 치면 상승인지 하락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흐름적으로 지금 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도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시세 확인하고요. 시세가 좋아지면 우리 기술 투자가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어요. 트럼프의 비트코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나무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를 때 1등주 대장주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는 시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지금 비트코인 시세거든요. 이렇게 1억을 넘었던 비트코인이 내려왔다 지금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있어요. 반등 구간에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드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교육방 이렇게 글 씁니다. 재선 이슈, 상승 추세, 종목에 대한 이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 오셔가지고 저의 견해와 제 생각을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목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고 상방이 지금 나와 있어요.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8,820원이 오늘 종가가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올라서 급등이 나온다면 전고점이 이 정도에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11,000원 정도 목표 잡으시고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급락한다. 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반대한다. 이런 이슈가 막재니까 손절가는 7,900원. 이 21선 라인이 깨질 때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였습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함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진입 타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후의 마지막 발언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제 마지막 전략 발언은 하반기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일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매일매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는 손절이 필요 없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을 가지고 누구나 직장을 다니시건 농사를 지시던 과수원하시던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대응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QR 찍고 지금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반기에 손절이 필요 없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동해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굴의 테마가 유력한 가운데 관련 종목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관련 종목인 화성밸브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우리기술 투자였습니다. 8,82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전 고점인 11,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